네, 안녕하십니까. 투투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11월 18일 오후 경기부터 새벽 경기까지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가입하시고 저희 스터디방 멤버십 가입하시고 어, 텔레그램 연락 안 주시는데 멤버십 가입하시고 텔레그램까지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가 스터디방에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왜 나 안 되지? 이렇게 좀 어, 당황해하지 마시고 꼭 고정 댓글에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농구입니다. 한국가스 대 부산 KCC 경기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가스공사 4승 11패,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 모비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어, 직전 경기에서 김준일 18득점, 11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이 턴오버 1개에 그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보여주었고요. 이 중거리 슛과 2대2 플레이에서 자신감을 보여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성우는 4쿼터에 연속 3점 슛 성공시키면서 승부 결정 지었고요. 퍼킨스 12득점, 11어시스트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KCC 현재 8승 6패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 기록한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시즌 첫 홈경기에서 허웅, 송교창, 최준영, 션롱으로 구성된 이 베스트 5에 출전 시간 늘렸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첫 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할 거라고, 완성도 높은 팀플레이 보여주면서 이 완승을 기록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1개의 3점 슛, 거기에 52%의 적중률 속에서 리바운드도 잘 챙겨가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KCC 허웅, 송교창, 최준영, 션롱 이 막강한 베스트 5 오늘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승호패 구간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5점 차 이상, 6점 차 승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번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다음 남자 농구입니다. 원주 DB 대 고양 소노. 현재 원주 DB 같은 경우는 9승 6패, 직전 경기에서 서울 SK 상대로 승리 기록한 상황입니다. 헨리 앨러슨이 34득점, 11리바운드로 팀을 이끌었고요. 이 에산 무스타파 11득점으로 벤치에서 맹활약 보여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 알바노는 이 경기 종료 직전 버저비터 3점 슛으로 승리 확정지은 상황이고 이 막판 동점 위기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수들이 집중력을 유지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DB의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양 소노는 현재 5승 10패입니다. 직전 서울 삼성 상대로 패배 기록한 상황이고요. 야투 성공률이랑 3점슛 성공률이 거의 바닥을 쳤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전까지는 팽팽한 승부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후반 불필요한 파울, 턴오버 겹치면서 흐름을 잃었던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DB가 헨리 앨러슨이 꾸준히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중심 잡고 있고 이선 알바노가 외곽에서 득점하면서 경기 조율 능력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도 원주 DB의 승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승호패 6점차 승부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오버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남자 배구입니다. OK저축은행 대 KB손해보험이고요. 현재 OK저축은행 3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현대캐피탈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디미트로프 24득점, 이 정광인이 서브 에이스 2개 포함 블로킹 4개를 통해서 19득점으로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민규 세터의 속공 그리고 파이프 토스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홈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KB손해보험.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KB손해보험입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있고요.
이 비에나 27득점, 그리고 나경복 15득점, 임성진이 11득점 기록하면서 삼각편대가 완성됐던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1세트 출발이 좀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2세트부터는 안정적인 리시브, 세트 플레이로 주도권 유지하면서 내리 3개 세트 가져와서 승부를 마무리 지으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KB손해보험 지금 현재 집중력 좋고 기세도 좋다. 2연승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B 손해보험의 승 보면서 배당까지 보시는 분들 사실 3대0 또는 3대1 승부까지 보고 있거든요. 세트 스코어. 그래서 요거 후익으로 한번 같이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 현재 페퍼저축은행 5승 2패로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흥국생명 상대로 승리 거둔 상황이고요. 이 조이가 33득점 올리면서 공격을 완전히 이끌었고, 이 시마무라가 블로킹 5개, 이동 공격 5개 포함해서 25득점, 그리고 결정력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시브 라인이 매우 안정화된 모습 보여주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 현재 3승 4패, 직전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카리, 가이스버거가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릎 통증 여파로 공격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이 서브에서 꽤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또 부상 선수들이 많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선수층이 얇아서 전력 운용이 어려운 모습도 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퍼저축은행 최근 홈에서 4연승 이어가면서 높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페퍼저축은행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도 좀 한번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 남자 축구 아시안컵 예선전도 있고 A매치도 있고 피파 월드컵 예선도 있습니다. 정말 많아서 저희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티모르 대 타지키스탄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과도한 하강으로 이 빌드업 라인이 낮게 형성되면서 전진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마바초예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 이런 것들이 공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이 한 수 위라고 보고 있고요. 타지키스탄의 승리 보면서 핸디까지는 보지 않고 오버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요. 베트남 대 한국입니다. 직전 중국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 반전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이 우리 한국 선수들의 레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방 압박, 세컨볼 회수에서 이 접촉감도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우리 한국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초반부터 대한민국이 템포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에서도 높이, 타점, 움직임 모두 한국이 확실한 우위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코너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원 탈압박에 많이 흔들리고 간격 유지도 불안정해서 압박받으면서 빌드업이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측면 스프린터 그리고 전환 속도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베트남 수비 라인을 휘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템포라든지 피지컬, 전환 속도, 그리고 세트피스의 집중력까지 모두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승 보면서 1마인까지도 같이 보면서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 대 시리아 경기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공격 루트가 쉽게 단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알소마, 크리빈 투톱과 이 알마와스의 템포 조절을 앞세워서 이 중앙과 측면에서 주도권 쥐고 박스 안에서 꾸준히 마무리 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리아의 승 보고 있고요. 1마인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3.5 기준 잡혀서 좀 애매함이 있어서 요건 언어본을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대 볼리비아 친선전입니다. A매치고요. 현재 볼리비아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고 이 세컨볼 처리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은 미나미노 그리고 도안 리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이 우에다의 박스 피니시까지 앞세워서 이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일본 승 보면서 1마인까지도 보고 언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리랑카 대 태국 경기입니다. 현재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수비수 포지셔닝 그리고 수비 라인 간 통신이 불안해서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국은 차이댓, 사라쳇, 아르비라이 조합을 통해서 이 침투 패스와 연계를 반복하면서 이 박스 안 1대1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이 경기 템포라든지 전술 완성도, 마무리까지 태국이 한 수 위로 보고 있고요. 태국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몰디브 대 필리핀 경기입니다. 현재 몰디브 같은 경우는 이 세트피스 이후 세컨 지역 마크가 느슨해서 흘러나온 볼 처리에 구조적인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장신 수비수 그리고 전방 자원들이 이 세컨 볼 지점 선전하면서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몰디브가 아무래도 필리핀에 끌려다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승 1마인까지도 보면서 요건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대 가나 경기입니다. 현재 아무래도 이 직전 볼리비아전에서 이 손흥민의 마법 같은 프리킥 득점이 아니었으면 경기 내내 좀 답답한 전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난 볼리비아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거는 누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보셨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가나전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이 빌드업 구조의 한계, 그리고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한 번에 노출되지 않을까. 아무리 홈이지만 좀 오늘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쎄하게 들고요. 이 가나 선수들,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이 압박 강도와 속도 싸움에서 한국 선수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메뇨의 힘, 술레마나의 스피드까지 결합되면 3백과 윙백 사이 공간을 노리는 침투가 반복되면서 한국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의 개인 기량 활용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돌파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가나의 더블 볼란치가 몸싸움과 압박으로 템포 끊어놓으면 다시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는 패턴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조규성이 또 중앙에서 고립되고 세트피스나 롱볼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 같은 경우는 상대의 실수 그리고 느린 전환 템포를 놓치지 않고 피지컬과 스피드를 앞세운 이 직선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애국 배팅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요 경기만큼은
가나의 승에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고, 1풀엔 당연히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점수는 오버까지 같이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승, 1마에 당연히 1풀엔 더 좋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홍콩 대 싱가포르 경기입니다. 홍콩은 현재 풀백간 커버 타이밍 어긋나면서 측면, 뒷공간, 하프 스페이스 동시에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송우영의 침투, 또 샤이란의 대각 패스를 축으로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방을 찌르는 직선적인 공격 루트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싱가포르의 승 보고 있고요. 1풀에는 동그라미 2개 드리면서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브루나이 대 레바논. 현재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중앙 필더 간격이 너무 넓어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라인 사이 공간 관리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레바논, 오스만 그리고 케이르 엘 디네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드를 파고드는 전진 패스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이 브루나이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 경기 근데 너무 팬디가 많이 높게 떠서 저희 그냥 요거 잠깐 소극적 의견 드려봅니다. 소극적 의견. 사실 어제 새벽 축구 경기 보면 6골 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 경기 그냥 세모 언더에 세모 의견만 드려봅니다. 그냥 경기력만 보면은 레바논이 당연히 승리할 것 같고요. 레바논 승리. 저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레바논 승리할 것 같은데, 이거 배팅 보는 순간 제가 준비했던 의견을 다 뺄 정도로, 요거 소극적으로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네팔 대 말레이시아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네팔은 이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서 상대 수비가 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좀 안고 있고요. 이 말레이시아, 무란다오의 빠른 방향 전환, 이 테벨의 전진 패스를 통해서 반대편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승 보면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아 축구까지만 끝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방글라데시 대 인도 대 방글라데시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변칙적인 압박, 세컨볼 대응이 불안해서 한번 턴오버 나면 곧바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요. 인도, 대인구의 나라답게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블레드의 1차 압박, 페르난도의 적극적인 전진, 주닝유의 마무리가 연결되는 이 세컨 찬스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볼 싸움이라든지 압박 대응, 경기 운영까지 감안하면 아무래도 인도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인도의 승 보고 있고요. 힌디는 보지 않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멘 대 부탄 경기입니다. 현재 예멘은 알마타리, 알가와시, 알다이를 중심으로 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탈취 후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탄은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면서 빌드업이 끊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2마인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시아 축구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많은데 아시아 축구는 특히 아시아 농구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주력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정말 확실한 경기만 간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김조교 고생한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댓글 통해서 저와 소통하고
저희 스터디방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 예선입니다. 이라크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입니다. 현재 1차전이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홈으로 돌아온 이라크가 심리적으로 한층 더 여유를 갖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아랍에미리트 원정에서 유독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버티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라크의 승 보면서 언더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우디 대 알제리 경기입니다. 현재 알제리 높은 수비 라인, 오프사이드 트랩에 의존하는 운영 펼치고 있어서 이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알 브라이칸의 발빠른 침투, 타이밍 조절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라인과 골키퍼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에 최적화된 자원이기 때문에 전술적 상성, 흐름을 감안하면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알제리보다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사우디에게 저희는 승에 의견을 드리면서 1불엔에 동그라미 2개, 사우디의 승에 하나, 그리고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레 대 페루 경기입니다. 오늘 축구 경기가 많아서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루 현재 A매치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이 지점에서 실점 위기 장면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루 같은 경우는 이 날카로운 침투 패턴이 페루의 뒷공간을 잘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렉시스 산체스, 에체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칠레의 템포 조절 능력까지 고려하면 이 전체적인 경기 운영, 골 기대값에서 칠레가 한 수 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칠레의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키프로스 대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현재 키프로스는 앤더슨 코레이아의 발빠른 뒷공간 침투를 중심으로 중원과 측면에서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센터백들 순간적인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 돌파를 허용할 리스크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 같이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페루제도 대 카자흐스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페루제도 같은 경우는 중앙 센터백 조합의 평균 신장이 카자흐스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박스한 제공권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사모도로프를 축으로 풀백, 윙포워드가 집요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 패턴을 반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오픈 크로스까지 겹쳐져서 공중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카자흐스탄에게 조금 더 승리의 기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프렌에 동그라미 2개, 카자흐스탄의 승, 그리고 오버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 대 튀니지 경기입니다. 뭐 몇 점 차 승부가 날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뭐 이름값뿐만 아니라 포메이션 구조라든지 전방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완성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스테방의 인사이드 침투, 비니시우스의 컷인, 요 두 명이 몇 골을 만들어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1마인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어제 새벽 축구 생각하면 오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월드컵 예선 오스트리아 대 보스니아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 그리고 바움가르트너의 클래식한 윙 침투를 통해서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이 그레고리치에게 컷백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승을 보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승 보면서 1마인까지도 승 보고
요 경기는 요렇게 모치아 승, 1마인 승, 언더까지 요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현재 스웨덴은 볼 주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 힘으로 점유율과 세컨볼 싸움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술로 최근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강한 압박 그리고 점유 축구를 동시에 구사하는 상대를 만날 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유럽에서 북유럽까지 이뤄지는 장거리 이동 코스, 홈과 원정의 환경까지 고려하면 이 체력과 집중력 관리에서 스웨덴에게 승리를 넣어주고 싶고요. 다만 점수는 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일즈 대 북마케도니아 경기입니다. 현재 이 북마케도니아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 그리고 높은 수비 라인이 시그니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일즈는 5백을 기반으로 버티다가 이 브룩스와 존슨의 속도를 활용해서 이 북마케도니아의 넓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웨일즈의 승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오보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마니아 대 산마리노 경기입니다. 이 루마니아는 스탄티우 중심의 점유율 빌드업 그리고 드라고스, 도브레의 침투로 박스 점유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팀 같은 경우도 전력이나 조직력, 체력 모두 격차가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스코어 또한 루마니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하나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코소보 대 스위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좀 말씀을 드릴 게 코소보의 렉스 베카이의 메잘란 무브먼트 그리고 나만 무리치의 박스 점유 결합해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스위스는 포백과 싱글 볼란치 사이 공간이 벌어질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고 이 파이널 서드에서 침투 마킹에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전술적 상성 그리고 홈 이점 그리고 세컨볼 장악이나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까지 감안하면 코소보 쪽에 경기 주도권과 승리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당연히 2프렌이겠죠. 2프렌 보시면서 1프렌 보시면서 코소보의 승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코틀랜드 대 덴마크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보시면은 덴마크 최근 A매치에서 중앙 미드필더 간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 상황에서 이 커버링 지연이라든지 패스 미스가 겹치는 불안 요소까지 드러내고 있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길모의 전진 패스, 맥기는 박스 침투를 통해서 벌어진 수비 간격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전개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홈에서 압박 강도, 세컨볼 싸움을 끌어올리는 스코틀랜드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코틀랜드에게 조금 더 기울이지 않을까. 그래서 1프렌의 2개, 스코틀랜드의 승 하면서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불가리아 대 조지아 경기입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빌드업 패스 선택이 제한되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 에이스 로브자니제가 전방에서 움직임을 맞춰 압박을 걸어 빌드업 초반을 흔들고 굴리아슈빌리와 퀼리탈리아의 침투 결합해서 빠른 역습을 이어갈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빌드업 안정성, 역습 완성도, 압박 타이밍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조지아가 결정적인 역습 기회 만들고 스코어를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지아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벨라루스 대 그리스 경기입니다.
현재 벨라루스는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침투를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 펠카스의 전방 압박 그리고 바카세타스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이 벌어진 라인 사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 구조와 라인 간격 관리, 전방 압박 완성도를 모두 고려하면 그리스 쪽이 조금 더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불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스의 승 동그라미 한 개, 그리고 두 개죠, 두 개.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1불에 동그라미 두 개, 1 그냥 승에 하나, 오버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대 튀르키의 경기입니다. 스페인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예레미 피노의 대각 침투, 메리노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한 이 튀르키의 풀백이 비운 측면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유율, 세컨볼, 라인 간격 관리까지 모두 고려하면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스페인이 더 크게 점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1마인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마인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 드려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벨기에 대 리텐슈타인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벨기에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벨기에 루카쿠, 토로사르, 데 브라이너 조합을 중심으로 이 빌드업, 세트피스 모두 활용해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오버만 보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 우루과이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아게망, 루나, 드라토레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전진 패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더블 볼란치와 풋백 사이 간격 관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때 아라스카에타의 메잘라형 대각선 침투와 아기레의 박스한 마무리가 연결되면서 미국 풋백의 마킹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적 패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앙 압박 강도, 이선 움직임의 완성도,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세밀함까지 고려하면 토토 아카데미에서 우루과이의 승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대 호주 경기입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인버티드 풀백과 3선 조합으로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면서 점유율을 기반으로 호주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술적 구조와 창의성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옵션까지 감안하면 콜롬비아가 경기 주도권 결과 모두 앞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승 보면서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타리카 대 온두라스입니다. 이 경기는 코스타리카는 지금 이 볼 순환이 느리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공격 리듬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온두라스 역시 이 전개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도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 기대치가 하락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에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서 핸디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고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티 대 니카라과 경기입니다. 현재 아이티 말씀드려보면 이 4종의 버티는 플레이 그리고 피에르의 패스 조율 그리고 디드슨의 침투와 마무리를 통해서 후반 승부처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니카라과 같은 경우는 중원 압박이 무너지면서 파이널 서드가 상대 공격진들에게 쉽게 열리는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 아이티의 승 보면서 언더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나마 대 엘살바도르 경기입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이 세컨존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약점을 안고 있고요. 파나마는 고도일을 축으로 더블 볼란치와 이선을 연계해서 미들존을 빠르게 점령한 뒤 페널티 박스 앞에서 연속적인 유효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마인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테말라 대 수리남 경기입니다. 과테말라는 이 로블레스의 템포 조절,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한 이 무뇨스, 루빈의 침투를 살리면서 박스 점령률에서 앞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남은 이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서 이 상대 수비 라인에게 정비 시간을 허용하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수비 라인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템포, 중원 장악, 세컨볼 싸움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 과테말라가 홈에서 승리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디 승 보고 있고 그냥 일반 승도 보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여기 이름이 좀 깁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버뮤다. 네, 그들만의 리그일 것 같은데, 이 트리니다라고 할게요. 이 몰리노의 방향 전환, 램퍼사드의 전진 패스를 통해서 중원에서 다양한 탈압박 각을 만들면서 공격 템포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버뮤다 중원 탈압박 과정이 단조로워서 변칙적인 전방 압박에 쉽게 걸려들 것 같고,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마다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압박을 먼저 선점하는 트리니다의 중원이 살아나는 순간 버뮤다를 압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 오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메이카 대 퀴라소입니다. 현재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브라운, 그레이의 속도와 러셀의 전진 패스를 바탕으로 한 이 미들존 빠르게 점령해서 중거리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전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퀴라소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은 강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려서 세컨 라인이 자주 비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 뒤에 생기는 세컨 라인의 빈 공간을 감안하면 자메이카가 중거리 한 방 전환 속도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메이카의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베네수엘라 대 캐나다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에우스 타키오의 플레이 메이킹을 통해서 이 아메디에게 날카로운 킬패스 공급하고 있고 이 하프 스페이스의 침투와 컷백 조합으로 올루와세이의 마무리를 살리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풋백과 중원 사이 공간 관리가 불안해서 이 파이널 서드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컷백 상황을 동시에 방어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술 패턴의 완성도, 파이널 서드에서 세미랑 고려하면 캐나다 쪽으로 조금 더 승리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나다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대 파라과이 경기입니다. 지금 멕시코는 앵커맨 모라의 좌우 스윙 패스를 통해서 포백가 폭행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히메네스와 베가가 그 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이 박스 앞 세컨 볼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프리 찬스를 허용하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원 장악력, 포켓 활용 능력 그리고 홈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멕시코 쪽의 기대값이 더 높은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에콰도르 대 뉴질랜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에콰도르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에콰도르는 이 카이세도의 킬패스, 앙골로의 뒷공간 침투를 통해서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수비 조직력,
역습의 완성도, 그리고 전술 효율까지 감안해서 에콰도르에게 승리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1마인에서 시작해서 오버까지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경기까지 전 경기 커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김조교 혼자가 아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우등생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너지 내는 저희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스터디방 문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였습니다.